안녕하세요. 우리 어제 이어서 통치구조 주말마다 하고 있는데요. 조금 습관될 때까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습관처럼 쭉 가시면 여러분의 실력은 나날이 늘어갈 거예요. 인형쌤과 함께하는 매일 헌법. 오늘도 통치구조 편 가볼까요? 행정부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행정부 그러면 우리 대표적으로 행정부는 대통령이죠. 우리 대통령밖에 안 뽑아요. 그랬더니 선생님 행안부 장관 국무총리 있는데 그분들은 전부 다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행정부 그러면 대통령이에요. 아시겠죠? 대통령. 그래서 헌법에 보니까 헌법에 행정부 편은 전부 다 66조에서 100조까지 들어가 있고요. 그 중에 여기 97조부터 4조문이죠. 100조가 요게 감사원 조문이 여기 들어있어요. 나중에 이제 감사원 편도 문제를 찾아서 문제 같이 풀어보겠지만 감사원이 원래부터 감사원이라는 게 헌법에 있었던 건 아니고요. 원래 심계원이라고 해서 옛날에 회계 사무에 관해서만 담당하던 헌법상 기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직무감찰원이라고 해서 법률상 기관이었어요. 그게 120하국 때까지 감사원 세자죠. 세자. 그래요. 30하국 때 두 개가 합쳐지면서 감사원이라고 해서 헌법에 들어온 거예요. 또 요게 요번에 이제 많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원 선거하시면서 공약 중에 하나가 감사원을 한마디로 회계검사 요거 직무감찰 요거를 이제 다시 분리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회계감사에 관해서는 중요한 사안이나 또는 왜 있잖아요. 아무리 금액이 작아도 이 돈은 조금 법령 위반이 있거나 이런 문제가 발생한 그런 경우에는 헌법에 있는 감사원에서 하고 나머지는 기획예산처 산하에서 조금 이렇게 예산 관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논의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합리적인 것 같아요. 감사원이 하는 일이 너무 많고요. 또 직무감찰은 엄격히 해야죠. 그래서 독립성을 갖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행정부 안에다 넣는 것보다는 아예 독자적으로 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논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헌법을 조금 조정할 필요가 30년이 넘었으니까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논의를 조금씩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직은 본격적으로 나오진 않았어요. 저 불러주시면 가서 할 얘기 있었는데. 볼게요. 전 정치 안 합니다. 절대로 안 합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행정부 편이에요. 그래서 여기 66조부터 100조고요. 그 중에 이제 대통령 편. 국무총리, 국무회의 이렇게 크게 나누죠. 국무회의는 마찬가지예요. 이거 감사원도 30하국 때 헌법상 기관으로 올라왔고 하지만 감사원 규칙을 그때 당시 헌법에 못 집어넣었어요. 감사원법에 있어요. 그 다음에 국무회의도 이것도 원래 120하국 때 똑같아요. 여기도 30하국 때부터 여기도 120하국 때까지도 국무원이라는 의결기관이었어요. 그러니까 30하국 때부터 이제 국무회의라는 비슷한 기관으로 심의기관으로 낮아진 거죠. 그래서 여기는 심의기관이에요. 심의기관. 대신 헌법상 기관이고 헌법상 필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게 89조.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조문이 있어요. 89조에 보니까 헌법 89조에 심의 내용에 대해서 쫙 있는데 그러면 국가 정책이라든지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기타 이만큼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중요한 사안이 아닌 데까지 심의를 할 필요가 있나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대통령의 행위에 대해서 국무회의 심의. 국무총리 이거 2차 개헌 때 유일하게 요때 삭제 폐지된 적이 있었고요. 그 이후에는 폐지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서 국무총리는 현행헌법상 대통령의 명을 받아야만 명이 있어야만 그래야 뭔가 권한 행사도 할 수 있고 권한 행사도 할 수 있고 권한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취소권의 행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명이 없으면 할 수 없으니까 그냥 대행자, 2인자 명이 없으면 일도 못해요. 물론 현행헌법에 국무총리를 위해서는 군인의 현역을 면하는 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국군의 어떤 정치적 중립성을 현행헌법에 집어넣은 것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것들은 좀 보셔야죠. 대통령 조문이 중요하죠. 그래서 감사원부터 이렇게 쭉 요거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만약에요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자로서 2인자인데 이분이 거리가 되거나 사망하시면 사망시 대행자 누구예요? 제1 기획예산처 장관이죠. 기재부 장관. 기획예산처 기재부라고 하고 기재부 장관이 1. 그 다음에 제2 누구예요? 교육부 장관. 그래서 이분을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나라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도 안 계시면 그럴 때는 대통령이 계시니까 지명하시는 거고 지명도 없으면 그때는 정부조직법 28조에 따라서 미, 외, 법, 통, 이렇게 나가시는 거죠. 대통령이 거리 또는 사망.
권리 또는 권리 사망 요 두 가지예요. 그럴 때는 보궐선거 하셔야죠. 보궐선거 60일 내 최대한 빨리 이렇게 해야죠. 60일 내 보궐선거. 그러면서 사고는 없어요. 사고 없죠. 보통 거리대가 되거나 사고가 있으면 그러면 대행자가 나오는데 그 1순위 대행자 국무총리. 그럼 국무총리도 안 계시면 2순위, 3순위. 그런 다음에 그러면 미외 보통부. 뭐 대통령이 안 계시는데 누가 지명을 해요.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죠. 다만 조문을 조심하세요. 거리 또는 사망 시에는 보궐선거 선거하시고 다만 사고 시에는 대행이라고만 돼 있지. 이걸 보궐선거 이거 보궐선거 이거 아니에요. 왜? 사고는요 다쳐서 병원에 누워 계신대요. 말을 못 전달할 뿐이에요. 또는 해외 순방 가셨어요. 뭐 순방 갔다 이걸 넓게 보면 사고로 보는데 거기다가 그 순방 가면 바로 보궐선거 하나요?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 것들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장을 지검독하며 중앙행정기관장의 명령 처분이 위법한 경우에 인정. 자, 대통령의 승인을 얻지 않고 노 무조건 명을 받아야 돼요. 무조건 명을 받아야 돼요. 명 없이 취소 중지. NO! 안 됩니다! NO! 두 번째,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교육부 장관이 아니에요. 사회부총리가 아니라 경제부총리, 이분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기재부 여기로 가셔야죠. 기획단체가 아니라 지금은 기획단체가 아니라 기재부. 그래서 기재부 장관 이분이 1순위자, 이분이 2순위인데 앞뒤가 바뀌었잖아요. 지금 이건 누가 봐도 틀렸네요. 모두 사고로 직무 수행했을 때는 대통령이 지명 맞네. 없으면 정부법 26조, 28조가 26조에 미외법통부 이렇게 맞는 지문이 아니라 틀린 지문이었습니다. 3번 대통령이 개성공단 운영 중단. 이 21월달 판례 유명하잖아요. 통치행위 있어. 인정한다 하더라도 뭐예요? 기본권 침해 관련성 사법심사 해봐야죠. 그래 들어온 거예요. 해봤어요. 기본권 침해 재산권하고 관련성이 있잖아요. 다 해봤어요. 그러면 이제 침해되는지 봤더니 혹시 적법절차 위반이냐? 뭐 이런 얘기 하죠. 재산권 침해 적법절차 위반이냐? 근데 국민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국민심의를 안 거친 거 아니야? 라고 했더니 국민심의상을 쫙 봤는데 일단은 이건 재정경제명령입니까? 헌법에는 그건 아니고요. 또 중요정책사 아닙니까? 그것도 아니고요. 그럼 국민의를 반드시 거칠 필요는 없네요. 그래서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그래서 결국은 기각이었어요. 따라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거나 또는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흠결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많은 지문. 아이고 뭐 옳은 지문은 3번이었네요. 판례 앞으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요? 통치행위 판례. 4번 헌법은 공무원의 직무감찰 등을 하기 위해서 대통령 소속하에 감사원의 직무감찰 범위는 인사권자에 대해서 징계를 요구할 권한이 포함되고 위법성이 감사에 기준이 되며 부당성은 기준이 되지 않는다. 감사원은 위법, 부당, 직무감찰. 유일하게 예외가 뭐예요? 헌재, 대법원, 그 다음에 국회 소속은 얘네들은 제외. 이것만 제외잖아요. 인권위하고 똑같아요. 인권위도 요 셋은 제외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부당성은 기준이 되지 않는다. 노. 위법 부당. 돼요. 심지어는 지방자치단체 자치사무도 위법 부당 돼요. 5번째, 대통령 임기가 만료되거나 거리된 때, 임기 만료 끝났거나 거리된 때,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 판결, 기타 사유로 자격이 상실할 때 일정 기간 이내 후임자를 선거. 이걸 보궐선거나 또는 임기 만료에 따른 총선거. 임기 만료에 따른 선거. 근데 사고로 인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또 마찬가지다. 노. 사고는 선거하지 않습니다. 보궐선거 하지 않습니다. 대행자가 대행하는 거죠. 대행. 해외 순방 가시는데 무슨 보궐선거예요? 병원에 잠깐 누워 계시는데 무슨 보궐선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고요. 사고는 대행자 대행사유지 보궐선거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조문 문제잖아요. 그래서 옳은 지문 3번이었어요. 자, 오늘 이번 주도 통치구조 무사히. 그럼 내일부터 안 하나요? 내일부터는 헌법총론 기본권 관련된 문제, 주론제 판례, 헌법집도 판례 문제를 많이 볼 거예요. 자, 우리 매일처럼 습관처럼 매일 헌법 이제 습관이 돼 가시나요? 매일매일 쌓이는 느낌도 받으시나요? 자, 그러면 통치구조는 다음 주 토요일 날, 내일부터는 또 기본권 관련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